외국 자본과 기술을 들여 국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탄생한 경제자유구역. 전국 7군데 위치. 이 중 2008년 첫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이 출범했으니 바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인데요. 위치도 인지도도 불리한 상황에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륙형 비즈니스 거점 도시를 꿈꾸는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청만의 청사진 이인선 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차윤 아나운서. 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는데 네. 뭐 많이는 들어봤지만 이게 정확하게 뭔지 그죠? 아직은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네, 거기서는 장사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인지 뭐 네. 그런 자유구역이라고 하니까 네. 해외에 있는 돈이나 기술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거기로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정부에서 이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역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천과 부산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 총 7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곳은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이인선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청장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품미생물학 박사로 활동하다가 공직 생활을 하신 지가 이제 거의 예, 올해로 18년, 19년 19년이 되는군요.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이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면 이 교직 생활을 하셨을 텐데 그러다가 공직으로 가셨던 어떤 계기가 있었던가요? 처음에는 교수로 시작을 했으니까 식품미생물학 쪽으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전국 대학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200억 정도의 10년 연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역협력연구센터장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공적인 일을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터, 카이스트와 같습니다만은 디지스터의 원장을 가면서 다시 또 4년 정도 연구원을 건설하고 또 학교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고요. 또 돌아서서 학교에 잠시 왔는데 부총장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이 이제 경상북도에 이제 처음이자 최장수로 정무부지사, 경제부지사로 가서 4년을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온 이 자리가 이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청장 자리입니다. 이렇게 공직에 있으면서 뭐 여러 사업을 벌이려면 정말 돈이 제일 필요한데 네. 그 정무부지사로 일하셨을 때 별명이 행정부 예산 확보의 달인이셨대요. 네, 다른 달인도 아니고. 네. 그 비결이 뭐였어요? 달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별명으로요. 네. 이인선이 아니고 이예산 이렇게 이 예산이요? 이 예산이었다.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이제 우는 아이에게 더 많은 젖을 준다. 아니면은 사람을 많이 알아야지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기억이 가장 남는 것은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원장을 갔는데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학교를 연구원 건물 플러스 이제 학교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 받으러 다닌.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이예산이군요. 이렇게 돼서. 이 자유구역의 이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계실지 저희가 네.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네. 뭐예요?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서울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에다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그야말로 프리존을 만들어서 네. 외국 기업과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방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요. 네. 대구 경북은 이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이제 연합해서 만드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들이 다 파견 나와서 한 120여 명의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서 경제자유구역을 구성하고 있는데 네. 좋은 기업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유치 활동을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들어왔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문제를 원스톱으로 빨리 해결해주고 또 기업들이 더 많은 그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우리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의 경제자유구역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대구에 이제 지구가 4개 있고 경상북도에 지구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이제 560만 평 정도 되는 거기에 사업비가 5조 8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지금 전체 지역을
닫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이 예. 있을 거잖아요. 예, 어떤 예. 기업들을 주로 중심해서 유치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구별로 좀 특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야 그래서 되겠죠. 예. 이제 국제 패션 지구라 그래서 이제 섬유, 의료 이제 이런 쪽으로 특화가 돼 있고 네. 첨단 의료 복합 단지가 있는 쪽에는 R&D 기능이 뛰어난 의료 기업들 데려오는 역할을 네. 하고 테크노폴리스 같으면은 로봇이나 신산업 쪽으로 우리가 특화를 하고 있고요. 수성 의료 지구에는 의료 관광 서비스업들이 올 수 있도록 지금 네.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북 같으면 바이오, 신소재, 2차 전지 쪽으로 포항은 변하고 또 영천 같으면 자동차 부품 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경상 같으면 건설, 기계, 메디칼 좀 특화해서 맞춤형으로 기업들한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분야는 저희들 IT 융복학, 의료, 에너지 이런 이제 토픽을 정해놓고 그렇게 네.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구역 지구로 유치를 하고 나서 예. 좀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다 이런 걸 좀 피부로 느끼시나요? 지금 이제 개청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가니까 4대 청장인데 네. 이제 가서 보니까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왔는 기업들이 460개의 기업이 있고 이 이제 기업들이 전체로 보면 이제 외국 자본이 5억 이제 9,400만 불 정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체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뭐 5조 8천억 정도의 이제 투입을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경제자유국이 아닌 일반 산업단지는 아무래도 조금씩 이제 지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경제 어려운 거를 많이 타고 있고 여기는 조금 기업들이 잘 진행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지역 경제에서는 이제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네.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잘 그 경영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활동들 때문에 그 일자리가 무려 13,000개 일자리 정도가 그 네. 지역에 있다고 그러죠. 네,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국내 기업이 협력 기업으로 같이 글로벌화가 가능하고 네. 또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은 이제 그런 글로벌 기업에 가고 싶어하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거는 굉장히 지역에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는 맞아요. 역할로서 맞아요.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살려주고 하니까 뭐 좀 네. 혜택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혜택을 많이 주고 이렇게 기업을 그야말로 이렇게 모시고 오고 싶은데 그런데 외국에서 모시고 와야죠. 네. 얼마 전에는 조세 회피 지역이 아니냐 한국이 너무 외국 기업을 많이 데려가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예. 최근에는 네, 네.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러면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현금 지원으로 죄송합니다. 현금이 더 중요하니까. 네. 현금 지원으로 그렇군요.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이제 제도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가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라는 이 제가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이 투자자들이 나 거기 가려고 하는데 나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 소위 예. 그 투자 요건으로 어떤 점들을 좀 많이 따지고 있나요? 가서 보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접근성.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서울, 부산은 알고 있는데 대구, 경북을 잘 모르세요. 그러면 그 이제 설명을 하면 실질적으로 해외에 비하면 크게 걸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한국이라는 데 들어와서 보면 접근하는 데까지 이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접근성.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R&D를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연구 기관들이 어떻게 있냐. 그런 또 걸 이제 따지는군요. 인재를 잘 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해외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이미 많이 거쳐간 그런 해외 기업들은 우리나라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이제 질문을 몇 개를 합니다. 청장이 대구시장, 경상북도 지사하고 잘 통할 수 있냐? 뭔가를 요구했을 때 정부랑 소통이 가능하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는 걸 보면서 해외 투자자들도 상당히 한국 사정을 많이 안다. 그렇게 그러게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도 하는군요. 예. 네. 이제 우리나라에 총 7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경제자유구역끼리도 좀 경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대구 경북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런 접근성은 아무래도 서울, 부산에 뒤지지만 네. 그래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대학이 51개 대학이 있고 그다음 매년 배출되는 인력이 약 2만여 명의 인력들이 배출이 됩니다. 인재가 많다는 예, 게 인재가 제일 경쟁력이군요. 중요하다는 네,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 대학이 많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필요한 인프라에 관련된 연구기관들이 굉장히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돼 있군요. 또 그다음에는 그 이제 임원들 내지는 인력들이 지내야 되니까 그 정주 여건이죠. 그래서 이제 대구시하고 테크노폴리스 간에 이 터널로 직선 도로를 신호등 없는 직선 도로가 생기면서 굉장히 그 입주 공간이 좋아졌습니다. 올해부터는 규제 샌드박스도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하기 전까지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 규제 샌드박스가 얼마나 영향을 좀 미치고 있나요? 신제품을 만들면 신제품에 대한 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안에만이라도 이제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을 해주자는 게 네. 이제 목적이고 네.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청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 장관이 이제 새로 임명되면서 새로운 컨셉으로 그러면 각 지방마다 이제 규제 자유 특구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이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제 대구는 이제 우리 이제 IoT, 웰리스 그런 쪽으로 이제 규제 자유 특구를 만들고자 해서 네. 이제 정부에서 오케이. 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이런 이제 배터리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규제 자유 특구로 가는 걸 이제 각 지역마다 하나씩 지금 한 개씩 이제 필요한 걸 이제 중앙에다가 신청을 했고 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안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든 개발 사업이 끝나는 게 2022년 정도면 개발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 뒤에 그 이후에는 이 청은 어떤 또 역할들을 맡게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간혹은 2022년 지나면 청이 이제 종료가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묻는 예. 분들이 계시는데 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인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이 건물을 짓고 판매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까지 다 치면 2022년이 아니고 향후 10년까지도 아마 다 끝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네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예, 진짜. 그래서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들어왔는 기업을 그야말로 지원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끝나는 그렇죠. 날 들어온 기업들이 돈 많이 벌어서 덩치를 키워서 성장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셔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 또 이제 부지를 개발해서 그렇죠. 또 이제 좋은 기업을 또 데리고 되고 그런 이제 선순환적인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대구 네. 경북 자유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게 만든 목적과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기업이 우리 지구를 들어오게 되고 네.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든든해져서 글로벌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늘 강조하듯이 젊은이가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지역에서 그야말로 기업 활동을 하고 히든 챔피언이 생길 때까지 자기 고향을 지역을 지키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역할을 다 할 거고 또 지원을 해서 더 세계적인 주목을 받도록 하고 싶다는 게 저희 희망이고 또 바람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이 경제의 자유를 더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이 국가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죠. 네, 기업이 살아야 또 나라가 산다고 하잖아요. 기업도 웃고 국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